사미인곡이 속미인곡이랑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계절에 따른 시상전개 방식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오는데요. 경치를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화에 따라서 계절은 변하지만 임에 대해서 사무치게 그리하는 그 마음은 이 계절 변화 상관없이 한결같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나오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봄을 같이 한번 봅시다. 이 나타낼 때 뭐 봄, 여름 이렇게 적어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계절을 계절감을 나타내는 그런 시어를 사용해 가지고 아 이거 봄이구나, 여름이구나 이렇게 나타내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 봄도 보세요. 동풍이 불고요. 동풍은 보통 우리 봄에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춘풍이라고 봐도 똑같습니다. 이건 눈이 막 녹는다 그러죠. 그 다음에 매화 나오죠. 아주 아직 좀 추위가 덜 가셨을 때 이른 봄에 피는 꽃이죠. 자, 이런 것들 보면 아, 이거 봄이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엄청 많은 시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계절감을 얘기하는 시어들은 어느 정도 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늘 나왔던 게 또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대표적으로 꽃들이 나오죠. 봄에 꽃이 피니까, 그죠? 그렇다고 뭐 고전에 뭐 장미, 뭐 튤립, 프리지아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자, 대표적인 꽃이 도화, 뭡니까? 복숭아 꽃이죠? 우리 무능동원 할 때 그 도도 복숭아 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행화, 요건 살구꽃이고요. 그 다음에 뭐 달래고지 이렇게 쓰기도 하고 우리 알고 있는 진달래. 자, 이런 것들이 고전에 주로 나옵니다. 봄의 경치감을 얘기하기 위해서 나오는데요. 자, 이 매화도 같이 더불어서 나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 외에 막 새들이 지적이죠. 주로 대표적인 게 이 꾀꼬리입니다. 그리고는 가랑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가느다란 비. 자, 이런 것들이 났을 때 보통 아하, 계절적으로 봄을 노래하고 묘사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작품을 조금 더 보다 보면 나왔던 게 또 나오고 반복되고 비슷하게 나타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봄입니다. 한번 봅시다. 동풍이 건듯 불어. 그냥 뭐 문득 갑자기 잠깐 적은 듯 그 같은 말이었어요. 저번에. 자, 불어서 적설을 자, 요거 고전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한문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죠? 쌓을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쌓인 눈이죠. 쌓인 눈. 자, 이 쌓인 눈을 따뜻한 봄바람이 부니까 다 녹아내리겠죠. 그리고는 그 녹아내린 사이사이로 내가 심어두었던 매화가 두세 가지 딱 피었더라는 얘기입니다. 매화 핀 거 봤어요? 벚꽃 비슷한 예쁜 꽃. 자, 이 매화가 그래서 어떤 봄의 계절감을 일단 얘기하는데 사실 이건 조금 중의적입니다. 매화가 그런 계절감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보통 이 고전 시가에서 이 매화는 양반들이 자신의 마음가짐을 빗대서 표현할 때 많이 활용을 했어요. 우리 왜 사군자라고 들어봤죠,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예,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그죠? 자, 이런 거, 거기다 뭐 소나무 이런 것까지. 자,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나는 정말 임금에 대한 충심이 가득하고 지지와 절개가 변함이 없지. 이런 얘기를 이런 시어에다 빗대가지고 많이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도 봄의 계절감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말하고 있는 화자의 자신의 마음을 매화에 빗대서 나타냈다고도 봐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냐? 보통 이런 것들이 나오면 보통 아까 얘기했지만 지조, 뭐 절개, 어떤 자신의 충성스러운 마음 이런 것들을 보통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세요. 봄바람이 불어서 눈이 녹고 매화가 피었습니다. 그죠? 가뜩 냉담한데 아직은 쌀쌀하다는 얘기죠. 춥다는 얘기입니다. 어, 가뜩 추운데 암향은 무슨 일인고? 자, 어두울 암자에 향기 향자 썼어요. 직역하면 어두운 향기가 되는데 그럼 좀 말이 어색하죠. 약간 그래서 의역을 합니다. 뭐 극한 향기 또는 뭐 은은한 향기 이런 식으로. 자, 무엇의 향기라고요? 매화의 향기입니다. 자, 이 매화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화자 자신의 마음을 얘기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화자의 어떤 뭐 마인드, 정신, 자 어떤 일원이요, 그죠? 화자의 지조나 절개나 충심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막 요란하게 막 번드르르하게 그렇게 막 일시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매화 향기처럼 은은하고 그윽하게 그냥 겉에서는 잘 몰랐지만 한결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함없이 나타나는 그 매화 향기 같은 그런 마음을 이 화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보면 자 그러면 조금 더 보세요. 항온의 다리조차 벼맡에 외치니 자 자기가 누운 음, 베갯머리 위에 달빛이 휘영청 비쳤어요. 저녁 때 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자 느낀다라는 거는 뭐 깨닫는다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막 서럽게 운다는 얘기입니다. 흐느낀다. 자 막 우는 듯 하기도 하고 막 나를 반기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요 소수로들의 주체가 누굽니까? 얘요 얘. 자 달이 휘영청 떠 있는데 그 달이 막 흐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달이 막 나를 반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고 처음엔 달빛이 휘영청 비치길래 아 달이 참 밝다 그러다가 어 막 우는 것 같기도 하고 반기는 것 같기도 하단 말이죠. 저거 아니 저 혹시 임의 분신 아니야? 아 저 달은 우리 사랑하는 임이네. 임이신가 아닌가?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감격에 겨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 어떻게 연결되나 보세요. 위로 갑시다 오른쪽 위로. 자 본인이 이렇게 똑 자고 있는데요. 아이고 이상하게 자네. 이불. 자 이렇게 떡 자고 있는데 밖에서 달이 휘영청 떠가지고 달빛이 이렇게 쫙 비쳤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달이 막 우는 것 같기도 하고 반기는 것 같으니까 아니 얘는 혹시 나의 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 임께서 내가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달빛을 비춰주시는구나. 자 그래서 나는 뭘 드리지? 뭐 하지? 아 나는 내 마음을 다해가지고 매화를 심어놨잖아 매화. 자, 이 매화 한두 가지를 꺾어가지고 이거를 임한테 보내야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아까 그윽한 향기 나는 그 매화 있었죠, 그죠? 매화를 꺾어내어서 임 계신 곳에 보내고 싶구나. 자, 뭐뭐 하고죠. 요 표현 알아두세요. 이거 뭐뭐 하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나도 임한테 내 마음을 다해가지고 이 매화 어떤 거라고요?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거를 나도 임금님 한결같이 당신을 따르고 보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자, 임께서 내가 보낸 매화를 받으셨어요. 그죠? 이 너 누구예요? 이거죠? 이거? 이렇게 쓰면 헷갈릴래나? 이거 지울게요. 자, 이 매화는 지금 의인화돼 가지고 지금 너라고 돼 있어. 임께서 내가 보낸 이 매화를 보고 어떻게 여기실까? 뭐 이렇게 이제 떠올려 보는 거죠. 어떻게 여기시기를 바라시겠어요? 막 너무 막 임금님께서도 막 좋아하시고 야 매화 너를 매화인데 하다가 아니 이거는 정철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너무 반가워하시고 막 이제 그러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자 결국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봄에 지금 일단 매화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최대한 좀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임한테 뭐 임금님이겠죠? 임에게 이 화자 자신의 마음을 어떤 마음입니까? 아까 지조, 절개, 뭐 충심이라고 합시다. 자, 이런 마음을 알리고 싶죠. 그죠? 전하고 싶죠. 그런 마음이 간절하겠죠. 자, 그거를 이런 매화와 달을 소재로 해가지고 쓴 겁니다. 여기까지가 봄이에요. 우리 잠깐 이쪽 한번 볼까요? 자, 보면 이제 이 도표가 보면 이해됩니까? 봄에 대한 구절이 나왔었는데 봄이야 이렇게 쓰지 않고 봄바람이 불어 매화가 피었네 이런 식으로 계절적 배경을 암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는 매화가 피었는데 마침 내가 오늘 이렇게 자리에 누는데 달빛이 환하게 비쳐. 근데 저 달을 보니까 막 흐느끼는데 반기는 듯한데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임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임금님께서 나를 각별히 생각하시는 것 같아. 나도 임금님을 각별하고 생각하는데 뭐 좀 해드리지? 아, 나는 이 마침 피어있는 매화를 꺾어서 보내고 싶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매화 이콜 임에 대한 충성심, 임에 대한 사랑의 마음, 임에 대한 정성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주위가 아직 썰렁하고 눈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자, 그럼 이것도 현실적인 상황하고 엮으면 여전히 임금과 자기를 가로막는 썰렁한 분위기죠. 그죠? 뭔가 좋지 않은 분위기죠. 가까이 갈 수 없는 인께.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든지 임한테 내 마음을 보여드리고 싶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무슨 얘기인지 갑니까? 자, 요까지가 봄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름입니다. 우리가 봄에는 그윽한 향기를 내는 매화를 들어가지고 그 매화의 속성을 통해 가지고 작가의 변함없는 어떤 충성심, 지조, 절개 이런 걸 드러냈죠. 추운 날씨에 아랑곳하지 않고 피어내는. 자, 반면에 막 흐느끼듯 반기듯 나한테 이렇게 달빛을 쏘아주는 그 달을 통해 가지고 임금님의 나에 대한 화자에 대한 사랑을 얘기했어요. 그죠? 달은 임금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임금에 대한 자기의 충심을 어떻게 하든지 보여주고 싶어서 점에야 가지 꺾어가지고 보내고 싶다라는 그런 하자의 절절한 심정을 형상화했던 부분이 봄에 나왔습니다. 자, 이제 여름 봅시다. 여름 내용이 조금 길죠. 자, 처음부터 보죠. 꽃, 이 꽃이죠, 꽃. 꽃이고 새잎이 나니. 자, 꽃은 봄에 다 대부분 피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꽃이 졌다는 것은 여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절감을 보통 표시합니다. 녹음이란 단어도 여름에 자주 쓰이는 단어니까 이 녹음, 꽃이 진다 이런 것들 여름을 드러낸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녹음이 깔렸는데 나위 적막하고 슈막이 비어 있다.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렀으니 말이 좀 어렵죠, 한문이. 자, 여기 참고로 좀 봅시다. 여기 나위라는 말은 그냥 휘장입니다. 우리 왜 5층 강당에 뒤에 무대 뒤에 이렇게 쫙 커튼처럼 이렇게 쳐놓은 그 장막 있죠, 그죠? 자, 그거 근데 비단으로 되어 있는 휘장이네요. 굉장히 그러니까 곱게 방을 꾸며놨다라고 보면 되죠. 자, 그런데 뭔가 누군가와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님과 함께 거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식을 다 해놨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적막하죠. 그냥 썰렁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화자의 마음 어떻겠어요? 텅 비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외롭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나 외로워!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 그랬죠? 저 비단 휘장이 적막하게 느껴져.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거예요. 자, 슈막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요 수놓을 숫자예요. 요런 한자는 좀 알고 있으면 좋은데. 자, 수놓은 장막입니다. 역시. 자, 수놓은 장막이 역시 텅 비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적막하고 비어 있다. 여러분, 우리 어떤 낯선 지문을 볼 때 모르는 한자어들이 나올 수 있죠. 너무 당황하지 말고 아는 글자 위주로 풀이를 해보세요. 충분히 여러분 감으로 풀 수 있습니다. 아, 뭔진 모르겠지만 적막하고 비어 있대. 사실적 묘사를 하고자 함이 아니죠, 이거. 그죠? 시니까 화자의 정서와 생각을 드러내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화자가 지금 적막하고 비어있게 본다면 화자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 이 사람 지금 자기의 적막하고 비어있고 텅 비어있는 어떤 그런 외로운 마음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드러내는구나. 그러면 이거 뭡니까? 아, 뭔진 모르겠는데 이거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는 객관적 상간물이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 화자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외롭네요. 그죠? 텅 비어 있고 적막하니까. 자, 그래서 뭔가 분위기 좀 반전하려고 그러죠.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내니. 자, 부용, 연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연꽃무늬 휘장이에요. 자, 여기 공작도 우리 여러분 알고 있는 그 공작임. 공작 문양의 무늬의 이 병풍입니다. 병풍. 요즘은 집에 이렇게 병풍을 해놓는 집은 없죠. 무슨 정말 그 어떤 민속촌에나 가면 있을까요? 자, 그러니까 요즘 뭐 이렇게 집에 이렇게 어떤 그림이나 사진이나 이런 걸 걸어 놓는 것처럼 액자를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뭔가 지금 잘 꾸며놓고 그다음에 연꽃무늬 뭐 아름다운 아기자기한 그런 어떤 예쁜 무늬의 휘장을 이렇게 딱 이렇게 좀 요즘 예를 들어서 커튼을 예쁘게 이렇게 잘 묶어놓고 이렇게 하듯이 그런 식으로 지금 꾸며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너무 외롭고 심란하고 허전하니까 뭔가 지금 좀 분위기 전환해 보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지금 이 외로움, 그죠? 이 위에서 나오는 이 외로움을 좀 나름대로 해소시켜 보려는, 달래보려는, 글씨가 왜 이럽니까? 달래보려는 그런 어떤 행동으로 보면 되겠죠. 그죠? 이해됩니까? 자, 꽃 피고 새잎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전환되잖아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요즘은 뭐 저기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만 날이 풀리고 막 꽃도 주변에 뭐 수풀도 만발하고 화사하고 그럼 얼마나 지금 경치가 좋고 놀러 다니기 좋아요. 날도 풀리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만약에 여러분 남친이 있다. 그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어디 놀러 다니고 싶고, 어디 막 이렇게 경치 구경하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다고요? 적막하고 비어 있다고요. 그죠?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분위기 반전하는 거죠. 너무 심란해. 해가지고 뭔가 연꽃 휘장도 두르고 공작 병풍도 이렇게 잘 꾸며놓고 하는데 이게 마음이 벗어날 길이 없죠. 이미 그렇게 처져 있는데, 그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가뜩 시름한데, 요거 외우라고 그랬죠. 하다. 많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뜩 근심 걱정이나 시름이 많은데, 날은 어찌 기도등, 하루가 왜 이렇게 길어?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뭐, 패러디를 해봅시다. 마침 막 캐롤이 울리고 크리스마스 성탄이 다 다가오네요. 그런데 놀러를 가야겠는데 남친이 없네요. 그죠? 자, 그래서 뭐라도 좀 기분이라도 반전해야지. 뭐 이렇게 다른 걸 하고 이렇게 뭐 해 보는데 크리스마스가 끝나질 않네. 하루가 왜 이렇게 긴 거야? 이렇게. 자, 그 마음 이해됩니까? 지금 이 사람 임과 멀리 떨어져서 혼자 독수 공방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이미 그립고 그 반면에 또 여기서는 외로움의 정서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날은 어떻게 이렇게 길단 말인가 하면서 지금 한탄하고 시름에 겨워하고 있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화자가 그만두나요? 아니죠. 우리가 송민국에서 이미 봤죠. 화자의 의지가 대단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면 옷을 만드네요. 그죠? 당연히 누구의 옷이겠습니까? 예, 임의 옷입니다. 자, 임의 옷을 만드는데 원앙금 베어놓고 오색선 풀텨이셔. 자, 배다는 얘기예요. 옷이니까 조금 의역해가지고 옷감을 재단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어, 요거 참고로 좀 비단 금자입니다, 여러분. 요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좋습니다. 원앙새 무늬의 예쁜 그런 옷감을, 비단 옷감을 잘라가지고 실도 보세요. 막 5색까지 실이죠. 이 정철의 작품을 보면 미화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관동별국 배울 때도 이미 그랬었죠. 막 수정염 고쳐 걷어서 막 이런 말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지게도 그냥 나무지게가 아니라 산호수지게고요. 상자도 그냥 상자가 아니라 배곡으로 만든 상자고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징 적을 때 미화적 표현 이런 말이 나왔던 거예요. 자, 이렇게 옷감을 잘라서 실을 풀터내어서 자, 금자로 다 견져보고 마름질 해가지고 옷을 만듭니다. 그냥 제주도 좋아요. 그죠? 자, 그랬더니 슈프문 카니와 제도도 가잘시고 요거 외우라고 그랬죠. 그죠? 자주 나오죠? 뭐뭐는 물론 그죠. 이거 아는 한자네. 손수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의역하면 이 솜씨가 좋아서 손재주가 좋아서 손재주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옷감 이 옷을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굉장히 디자인이 괜찮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옷이 격식도 갖춰가지고 이만테 굉장히 어울리는 멋진 옷이 된 거죠. 자, 이런 옷이 결국 뭡니까? 이 옷은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겠죠. 어떤 마음이요? 임을 얼마나 사랑하면 이런 옷을 다 지어내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제 임한테 보내드려야 되죠. 지게에 올려서 예쁜 지게에 올려서 아주 그냥 멋있는 반짝이는 그런 상자에 다 담아가지고 이제 로켓 배송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됐나요? 자, 임에게 보내오려 임 계신 데를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머을도 머을시고 자, 요 단어 먼저 배울까요? 머을다. 머을다 하는 말 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종종 나오니까 외우세요. 험하기도 험하구나 이런 뜻인데 뭐가?
임 계신 곳에 바라보니까 이제 상자에 옷을 예쁘게 잘 담아가지고 이제 옷을 이렇게 막 만들었겠죠. 담아고 보내려고 하던 차에 그런데 이제 지게까지 다 실었어 이렇게 그죠? 지게 다 실어가지고 이제는 다 이제 누군가가 이제 이거를 다 이렇게 메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산인가 구름인가 얘네들이 또 인간 아사히를 떡 가로막고 있는 거죠. 송민국하고 비슷하죠? 같은 사람이 짓다 보니 뭡니까 이거? 인간 아사히를 가로막는 뭐 장애물 정도 되겠죠. 그죠? 뭐 현실적으로는 어떤 뭐 불의한 세력들, 뭐 조종의 적대적인 세력들, 간신배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암담한 거죠. 갈 수가 없어요. 막혀가지고. 얼마나 멀게 느껴지느냐? 천리 만리길이 니라서 찾아갈 곳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이런 거 너무 수학적으로 접근하지 말라 그랬죠. 백, 천, 만, 억 막 이런 거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십리는 몇 킬로고 백리는 막 이렇게 계산하지 마세요. 엄청 멀고 많고 길고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어떤 거리감을 나타내니까 엄청 멀게 느껴지는구나, 엄청 멀구나 이런 의미죠. 뭘 나타냅니까? 결국 임에 대한 어떤 화자의 그런 마음을 나타내죠. 그런 정서적인 거리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송민곡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었냐고요? 더욱 아득한데이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천리말리길 같이 느껴져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왜? 얘네 때문에. 이해됩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거든. 자, 여기 전부 다 소수로만 있어서 이제 누군가가 이거를 갖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가거든 열어두고 누가 열어두겠어요? 임께서 열어두겠지, 그지? 뭐를? 상자를, 그죠? 이 옷 담은 상자를 딱 열어보고 헐 하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임께서 이 상자를 열어가지고 옷을 보고 야, 이거 옷 대박인데 이거 끝내주는데 막 이렇게 감탄할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옷을 지을 사람은 정철밖에 없군 하고 이제 자기를 떠올려 주실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아까 봄에 나왔던 매화 두세 송이 가지랑 똑같은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옷을 보고 나인가 여겨 주실까? 반겨 주실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결국 지금 그래서 화자는 뭐 하고 있습니까? 화자는 뭐 혼자 외롭게 이렇게 있지만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이 외로움을 극복해서 임에 대한 정성을 최대한 다해가지고 임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옷을 만들었죠. 옷을 만들어가지고 그 옷을 임한테 전해주고 싶고 전해주고 싶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사랑의 마음, 임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을 임한테 알리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까지가 여름 얘긴데요. 그런 외로움도 얘기하고 있지만 임에 대한 사랑의 마음도 얘기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런 마음을 옷을 만들어서 보내겠다. 이번엔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어, 화자의 지금 상황입니다. 예, 이제 가을입니다. 여기서부터 가을이죠? 자, 가을도 마찬가지로 가을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계절적 배경을 암시해 줄 수 있는 시어를 인용을 합니다.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기러기 나오죠.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서리가 내렸대요. 보통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늦은 가을이 되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 가을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여전히 가을이 돼도 임에 대한 그런 그리워하는 마음, 보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여전히 한결같겠죠. 그죠? 자, 화자가 위로에 올라간다네요. 여기 위로는 뭐 위태로운 누각, 그 한마디로 높은 곳에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높은 누각에 혼자 올라가서 수정령을 거둔 말이 우리 관동별곡에서도 이런 표현 나왔었죠. 수정으로 만든 발이란 얘긴데 이 햇빛 가리는 자 근데 여기 일종의 미화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미화적인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정철이 자 거드니 밤이 되니까 이제 달을 보겠죠. 그죠? 우리 관동별곡에서도 기억납니까? 망향정 올라 앉아가지고 달을 보려고 밤새도록 되게 애를 쓰죠. 막 고쳐 앉아가서 마당을 막 쓸고 계단을 쓸고 하면서 자 근데 결국 봤죠. 막 계명성 돋도록 고쳐 앉아 바라보니 백년아 한 가지를 니라서 보내신 거 뭐 이런 구절 나왔었잖아요. 그죠? 자 거기서는 그런 어떤 관동팔경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려고 이제 그 구절 묘사가 더 세세했는데 여긴 지금 임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뭐 기타 등등의 구절 없이 바로 달이 뜹니다. 자, 보니까 달이 뜨고 별도 뜨죠. 북극성이죠. 그죠? 자, 이런 거 전부 다 임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지금 이 사민국에서는 이 임이 결국 임금님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달도 임금, 별도 임금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미신과 반기니 뭐가? 이 달과 별이 이미신과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우리 앞에서도 이런 구절 나왔었죠. 기억납니까 여기? 달이 비치니까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이 달이 이미신가 아닌가 막 그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자, 달과 별이 뜨니까 저 달과 별이 마치 임처럼 여겨지고 나를 반겨주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너무 막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내 마음도 임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뭐 하냐고요? 청강을 피워내어 봉황루에 붙이고죠. 자, 뭐뭐 하고죠. 요거 외우라 그랬습니다. 뭐뭐 하고 싶다. 그죠? 자, 이 봉황루는 역시 우리 앞에 났던 광안전이나 천상백옥경이나 이런 것처럼 임금이 계신 곳, 그러니까 임금이 계신 뭐 궁궐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궁궐. 자, 여기에 보내고 싶대요. 뭐를? 이 맑은 빛을, 뭐 달빛, 별빛 이런 빛들을 얘기하겠죠. 결국 이게 뭘 상징합니까? 화자의 마음이죠. 그죠? 화자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 어떤 마음이요? 예, 사랑의 마음.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이 밝은 청광을, 맑은 빛을 보내드리면, 그럼 여기 지금 이 시가기 때문에 친절하게 주어, 서술어, 목적어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맥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누가 위에 걸어둔대요. 누가? 당연히 임께서 걸어두겠죠. 뭘요? 이 청강을요. 그죠? 이 청강을 누가게 걸어두면 환하게 다 비칠 거 아닙니까? 자, 어디까지 비친대요? 파랑에 다 비쳐. 자, 이 파랑은 어, 모든 방향, 그러니까 좀 의역해가지고 온 세상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온 세상에 이 빛을 다 비춰서. 자, 이것도 그럼 확대해서 가면 결국 임금의 덕과 은혜를 모든 온누리에 다 이렇게 누리게끔 이렇게 비춘다는 얘기로 보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상궁곡 점락같이 맹고소서. 자, 만들어 주소서. 만드소서. 어떻게? 아주 환한 대낮처럼 대낮같이 만들어 주세요. 어두운 이 밤하늘에 임금께서 이 맑은 빛을 온 세상에 비추셔서 대낮같이 만들어 주세요. 어디까지도 깊은 산, 아주 깊은 골짜기까지. 그러니까 뭐 직역하면 깊은 산골짜기 정도 되겠네요. 그죠? 자, 조금 의역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막 정말 굶주리고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어렵게 살아가는 백성들, 그죠? 이런 백성들한테까지도 임금의 덕이 미치게 해주세요. 자, 그 백성들 속에서는 지금 임금과 뚝 떨어져 가지고 외로이 쓸쓸하게 지금 지내고 있는 화자 자신도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이 심상궁곡은 화자가 있는 곳 이렇게 봐도 뭐 크게 무방합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임금의 은혜가 다 누려질 수 있도록 임금님 이 맑은 빛을 파랑에 다 비춰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을입니다. 여전히 임금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쭉 노래하고 있는데 자, 굳이 이제 이거를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임금의 은혜가 온 세상 온 나라에 방방곡곡 미치길 원하니까 결국 임금의 선정을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드러난 거죠. 왜냐 지금 정철은 지금 관직이 없으니까 직접 자신이 선정을 베풀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후에 지어진 간동빌보가 어떻습니까? 막 이리 교훈 세계 남대대 다 배고자 그러면서 자신이 내가 선정을 베풀겠다라고 선정에 대한 포부를 밝히는 부분도 있었죠. 그죠? 자,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임금을 애타게 이렇게 찾는 그런 상황이니까 임금님 선정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자기 한결같은 충심을 그런 자기의 어떤 간절한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겨울입니다. 자, 역시 겨울을 드러내는 시어를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눈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 건곤이라는 말은 땅과 하늘이란 뜻인데 조금 의역해서 우리가 온 세상 이렇게 보면 되겠죠. 폐색이라는 어려운 한자어도 나오는데 닫힐 패자에다가 막힐 색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꽉 막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자, 문맥에 맞춰서 봅시다. 세상이 꽉 막혔다. 왜?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다 얼어붙고 그냥 어떤 뭐 생기가 막혔다는 얘기예요. 왜? 눈이 너무 많이 왔죠. 하늘과 땅이 온통 그냥 흰 눈으로 뒤덮였다고 보면 되겠죠. 한 빛이 이제. 자, 카니아 나왔죠?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 물론이고 날아다니는 새도 그쳐 있다. 너무 추웠어요. 그죠? 자, 인사물 뒷장 봅시다. 쇼상난반이 치움이 이렇거든. 자, 여기 쇼샹남반의 이 소상강은 원래 중국 남쪽에 있는 강 이름입니다. 보통 옛날 이 고전 시가에 보면 양반들이 중국의 지명, 인명, 고사 이런 것들 많이 인용했죠, 그죠? 자, 그런 차원으로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면 됩니다. 결국 여기는 지금 화자가 머무는 곳이죠. 화자가 있는 곳. 전라도 창평입니다. 참고로. 자, 이 남쪽의 따뜻한 곳도 추운 것이 이와 같은데 옥루 고처야. 자, 아주 옷과 같이 빛나는 누각, 그 높은 곳, 누가 사는 곳이에요? 예, 당연히 이미 계신 곳이죠. 그죠? 임금님 계신 곳. 자, 이 계신 곳, 자, 이 옥루 고처야. 더욱 일러서 더욱 말해봤자 무엇하겠느냐? 남쪽도 추운데, 당연히 북쪽은 더 춥지, 뭐 이런 논리입니다. 그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임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봅시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좀 따뜻하게 해드리고 싶겠지. 자, 그래서 양춘을 붙여내어서 님 계신 곳에 쏘이거죠. 뭐뭐 하고죠? 자주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따뜻한 봄볕, 그죠? 요즘같이 낮에 따뜻한 이 봄볕을 다 붙여내어 가지고 저 추운 이미 계신 곳에 좀 내가 쏘이게 해주고 싶네.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임을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죠? 어떤 화자의 역시 이것도 사랑의 마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우리 저번에 청광과 똑같죠, 가을에. 그죠? 봄에 매화와 똑같고, 여름에 임의 옷과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시어입니다, 보면. 자, 임에 대한 정성을 상징하는 게 양춘이죠. 자, 모천 비치네를 옥루에 올리고죠. 뭐뭐 하고죠. 자, 옥루에 다 올려드리고 싶네. 이 처마 끝에 비치어 있는 이 따뜻한 햇볕을 남쪽이니까 조금이라도 따뜻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좀 올려 보내드리고 싶어. 이 양춘. 자, 이 모첨에 비친 햇볕이 양춘이겠죠. 그죠? 자, 이까지 지금 임에 대한 사랑의 마음 다 느껴집니까?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홍상을 님이 차며 취슈를 반만 걷어. 여기 홍상은요, 우리 왜 노기 홍상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말 그대로 붉은 치마를 얘기합니다. 아하, 이런 걸 보니까 이 화자가 여인 맞구나. 그죠?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시어겠죠? 자, 붉은 치마를 여며 입고 취수, 푸른 소매란 뜻이에요. 직역하면. 비치색 할 때 취자 들어봤죠? 반쯤 걷어. 그러니까 지금 화자는 여인인데 지금 잠시도 그냥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아주 그냥 이렇게 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라 이 보면 지금 이 화자가 이제 좀 소매를 이렇게 막 걷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겠죠, 그죠? 자,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고 임 생각에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해질 때까지 자, 일모 수죽에 햄가림도 하도할샤 이거 외우라고 그랬죠. 하다는 많다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많기도 많구나. 뭐가? 생각이요. 해달라는 말 외워두라고 그랬죠? 누구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당연히 임에 대한 생각이겠지, 그지? 자, 일모. 해가 저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질녘이지. 해질녘에 대나무에 기대가지고 생각이 많기도 많구나. 내가 봄에는 이렇게 하고 싶고 여름에 가을에 겨울에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볼 수는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정말 마음은 너무 간절한데 이 생각이 정말 많기도 많구나. 언제부터? 아침부터 해질 때 저녁 때까지 그리고 밤새도록 1년 내내 이해되죠? 자, 여기 하필이면 대나무에 기대 서 있네요. 그죠? 물론 창평에 대나무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무슨 굵은 어떤
듬직한 나무도 아니고 그 가느다란 대나무에 기대요? 아무리 가벼워도 그렇지? 자, 그러니까 이런 건 전부 다 일종의 상징적인 표현이라 봐야 됩니다. 하필이면 대나무에 기대, 대나무가 뭘 상징한다고요? 어떤 지조, 절개 이런 거를 많이 빗대서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러니까 자기 한결같은 충심으로 한결같이 계속 임생각이 많기도 많고 끊임없다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계속 봅시다. 자, 송민곡하고 비슷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따른의 수위 뒤어 긴 밤을 고쳐 앉아. 자, 꼿꼿하게 앉아갖고 지금 누워서 잠을 청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긴 밤을 혼자 또 이렇게 계속 임 생각하면서 잠도 못 이루고 하는 겁니다. 짧은 해. 그죠? 겨울이니까 해가 짧겠죠. 그죠? 쉽게 졌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어, 짧은 해가 쉽게 져가지고 이제 깜깜해졌겠죠. 긴 밤을 임 생각하면서 혼자 보내는 거죠. 또 청등 걸음 곁에 덩공유 놓아두고. 자, 청등 반벽 청등 기억납니까? 송민곡에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청사처럼 이렇게 걸어놨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종의 혼자 있으면 그냥 빨리 뭐 불 끄고 자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혹시라도 임이 올까 봐 임이 잘 찾아오라고. 그러니까 결국 뭐 반벽 청등이나 여기 나온 청등이나 전부 다 임에 대한 어떤 그 기다림의 태도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걸어놓고 경공유 놓아두고. 이 경공유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악기거든요. 악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떤 뭐 현악기 같은 거. 뭐 또는 뭐 이렇게 다른 뭐 검은 거 가야금이라도 있다고 합시다. 왜 놔둬요? 혹시나 이미 오면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또 요즘 말로 하면 음악을 틀어놓는 시기인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미 왔으면 좋겠어 하고 지금 잠 못 이루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보면. 자, 그러다가 깜빡 또 잠이 들었겠죠. 그죠? 깜빡 잠이 들었는데, 자, 꿈에나 임을 보려고 턱 받치고 비켜시니. 그냥 앉아서 그냥 누워서도 잠 못 자고요. 그냥 막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턱을 떡 받치고 그냥 뭐 이러고 그냥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겠죠. 그죠? 앙금도 차도 찰샤. 여기 앙금 우리 저번에 앞에 놨었었죠. 송 위에서 원앙새를 이렇게 문양을 예쁘게 수놓은 그런 비단 이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의미 없으니까 뭐 별 의미도 없고 특별하지도 않죠. 자, 그 이불이 요번엔 차도 찰샤네요. 하도 할샤가 아니라 그러니까 차기도 차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왜요? 물론 썰렁해가지고 이불이 찰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미 없는 상태에서 혼자 너무나도 외로우니까 그 화자의 마음이 너무나도 쓸쓸하고 차가운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마음이 그대로 이렇게 표출이 되어 있습니다. 차기도 차구나. 홀로 이렇게 독수 공방하는 이 외롭게 지내는 이 밤은 또 언제 다 쓴단 말인가? 이 긴긴 겨울밤을 그러면서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특별히 뭐 이렇게 뭐 꿈에서 임을 만났다 뭐 이런 얘기 없죠. 우리 송민곡에서는 꿈에서 잠깐이나마 풋잠 들어가지고 임을 보잖아요. 그죠? 사민곡은 아직 꿈에서라도 임을 봤으면 요 정도에서 끝납니다. 그죠? 자, 결국 여기까지가 겨울인데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긴긴 밤에 너무나 외롭다. 임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나도 간절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자, 이까지가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한결같이 임에 대한 생각, 임에 대한 사랑의 마음, 임에 대한 그리움 이런 거밖에 없죠. 그죠? 자, 어떤 특정한 경치, 계절감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임에 대한 한결같은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자 함이 이 3인국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특징입니다.